고통받는 한국 노인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모 모시지 않은 남편이 있었는데 요양원을 보내자고 이제 아내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 나는 최대한 집에서 좀 케어하다가 나중에 정말 모시기 힘들어지면 뭐 그때 보내든지 말든지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요양원 보내는 거는 뭔가 고려정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커뮤니티에서 사연이 하나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이슈가 됐었는데 이 노후 돌봄이라는 개념 있죠. 일반적인 그냥 노후 대비랑은 좀 다른 겁니다. 노후에 아픈 노인을 누군가는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인이라는 거는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아픈 와중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병간호를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해줘야 되는 건지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라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뭐 맞벌이들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아내나 뭐 가정주부나 뭐 원래 뭐 쉬고 있던 남편분들도 이제 뭐 소일거리 같은 것들도 많이 합니다. 워낙 요즘에 뭐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후 대비도 해야 되는데 노후 대비도 잘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집안에 어떤 노인 한 분이 아파. 그럼 이걸 간병을 내가 할 수 있냐? 쉽지 않은 거죠. 간병하는데 돈도 들어가는데 내 소득은 또 줄어드니까 2배로 지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좀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집에는 뭐 부모님이 뭐 건강하세요 하는 분들은 뭐 크게 뭐 이런 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양병원, 요양원 한번 알아보면은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간병비 폭탄. 이게 지금 간병비가 지금 엄청나게 치솟고 있대요. 그 실제로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집안에 아픈 노인이 있는 분들은 이거는 완전히 간병 지옥이다. 그리고 간병하다가 파산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간병비가 폭탄인데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일당으로 7에서 9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싼 데는 일당을 한 17만 원도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고된 일이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유입도 좀 감소가 되고 당연히 물가도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17만 원인데 주말은 쉬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말도 간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일 하면은 500만 원인 거예요. 17만 원짜리 일당 간병인을 30일 내내 쓰면 500만 원이다. 그럼 1년 쓰면 6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내냐 이거죠. 그렇다고 우리 엄마인데 뭐 이걸 뭐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도저히 낼 수가 없으니까 영케어러라고 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보통은 이제 부모 세대를 모시게 되는데 부모가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뭐 400만 원, 500만 원을 내니까 차라리 내가 월급을 안 받더라도 내가 케어를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다시 재취업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청년 세대가 간병비 때문에 학업이나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으면 전혀 모르지만 아픈 사람이 생기면은 너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뭐 지원을 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간병비가 연 9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 세금으로 안 하고 지금 개개인들이 9조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면서 버티다가 못 버티면은 직업을 그만두고 거기에 이제 달라붙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간병비라는 건 이제 건강보험료로 내야 될 텐데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 전환 예정입니다. 올해 뭐 한 3천억 정도 뭐 이렇게 적자가 나고 앞으로 막 적자가 점점 커질 거예요. 이게 간병비 말고도 건보료 나갈 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걸 단순히 지원해주자라고 말하기에도 참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누군가 집에서 아픈데 간병비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근데 내가 이제 일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도 케어를 하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은 아프고 하니까 답이 안 나와. 도저히 답이 안 나죠. 정부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돈은 계속 나가니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거는 이대로 죽나 저러나 죽나 똑같기 때문에 간병 살인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버지가 치매가 오셔가지고 아들이 이제 영케어러인 거죠. 아들이 부모님을 모신 거예요. 모셨는데 당연히 치매니까 막 집 나가시고 하니까 도저히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요양원에 모셔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집에서 모셨나 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80대, 아들이 50대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15년을 돌봤대. 그러니까 한 30대 중반부터 아버지를 케어를 했는데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모셔가지고 일도 그만두고 막 하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본인도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을 한답니다. 근데 이게 매년 발생하고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다른 답이 과연 있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국가에서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개인한테는 그냥 인생이 망가지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별로 대비를 안 하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노후 대비도 안 하고 있거든요. 노후 대비도 안 하고 있는데 노후 돌봄은 당연히 대비를 안 하고 있겠죠. 노후 돌봄 인식 조사를 한 게 보면은 본인이 나중에 아프게 되면은 이거 간병비 이거 어떡합니까? 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73%가 나 이거 고민이 된다. 나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한테 이거 폐 끼치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3분의 2가 넘는데 그러면 본인이 대비를 했습니까? 라고 보면은 대비 못한 것도 70%예요. 걱정은 하고 있는데 대비도 안 했다.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 가정이 이제 풍비박살이 나는 거죠. 자, 근데 대비한 30%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로 대비했을까를 보면은 장기 요양보험 가입했습니다 정도가 60%인 거예요. 그리고 간병비 목적으로 조금 노후 대비 저축하고 있어요가 40%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장기 요양보험 가입이 59.6%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월급 명세서를 보면은 꼭 떼가거든. 건강보험료로 떼가고 거기서 한 1% 정도를 또 장기 요양보험료로 또 떼가. 그래서 요거 뭐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유일한 대안 같은 거죠. 이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요 수급 대상이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요 요양 등급을 받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양비, 간병비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가지고 요 간병비를 받으려면은 1에서 5등급까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1등급이고요. 5등급이 치매예요. 치매도 사실 거의 풀케어를 해야 될 텐데 1등급이라는 건 이제 아예 거동이 안 되는 분들. 뭐 씻기는 것부터 먹이는 것부터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게 이제 1등급인 거죠. 치매 정도 돼야 이제 요 요양 등급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거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믿고 있을 수만은 없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요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보험이 있긴 한데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 돌봄 지원이 요양시설은 되는데 요양병원은 안 된대요. 요양병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요양시설에 계시다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좀 아프시면은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병원으로 가는 순간 요 간병비가 끊긴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병비를 아까 말한 대로 한 달에 막 300, 500을 내야 되니까 가족들이 요양시설에 계셔가지고 뭐 문제가 없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파서 이제 옮기는 순간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낼 수가 없잖아요. 막대한 지출을 내야 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간병을 매달리는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아픈데 간병비 때문에 병원으로 안 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더 문제는 이겁니다.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거가 있는데 월급 명세서에서 맨날 떼가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이게 내가 대상이 되는데 대상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27.5% 정도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안타까운 사연 있죠. 그 대구에서 간병살이 난 분들도 이 요양보험 대상자인데 그걸 몰랐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사실 누가 옆에서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이런 걸 찾아보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런 영상을 보셨는데 주변에 뭐 치매 뭐 그런 환자분을 뭐 모시고 있다거나 거동이 되게 안 되는 분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 뭐 어떤 젊은 청년 세대라든지 뭐 한 40, 50대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요양보험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이거 요양 등급을 받으면은 요양원 같은 데 모실 수 있다더라. 혹시 알아봤냐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사실 요양보험의 대상이 됐으면 그럼 이제 요양시설에 모셔놓고 이분들 어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을 수 있는데 잘 모르고 그냥 혼자 감당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이제 보험 같은 게 생각나죠. 이 간병보험 같은 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실제로 보험사들에서도 이 간병보험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많이 팔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변액 유니버셜 뭐 이런 거 한때 많이 팔렸죠. 그다음에 종신보험 같은 것들도 많이 팔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변액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거를 잘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에서 그럼 다른 상품을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이제 간병보험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이 많이 파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들도 생겨나겠죠. 이게 뭐 불안전 판매라고 해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다 하고 이게 뭐 환급이 되네 안 되네 뭐 언제부터 뭐 적용을 받네 안 받네 뭐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판매를 좀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불안전 판매가 될 수도 있고 단기납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뭐 많이 왕창 넣고 보험금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넣으세요 하는 게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입금 금액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도 해지도 많이 하는데 중도 해지할 때 뭐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소비자 피해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막 규제하고 그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보험을 들어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보험이라는 건 사실 뭐 이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보험은 저는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발병률이 얼마일까를 가지고 내가 리스크 방어가 될 것 같으면은 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것이고. 근데 이 확률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보험을 들어가지고 나도 보험사가 나한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보험사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어야지라고 생각하는 확률 싸움 같은데 이 치매가 사실 제일 무섭잖아요. 치매가. 근데 이 치매라는 거가 걸리는 순간 사실 이 케어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 하나 붙어야 되는데 이 치매가 뭐 70대부터 증가를 하고 80세 이후에는 뭐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내가 한 5, 60대 정도 뭐 부모님이 5, 60대라든지 아니면 내가 한 5, 60대 정도 되면은 나도 뭔가 간병보험 같은 거를 좀 들어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갱신형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험이라는 게 젊을 때 들어야지 뭐 싸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젊을 때는 안 아파요. 그래가지고 젊을 때 들어오는 보험은 생각보다 써먹지를 잘 못하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아파질 때 뭔가 나이가 많아지면 계속 갱신이 되면서 보험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오래전에 뭐 실손보험 들어놓고 암보험 들어놓은 분들 중에 갱신형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뭐 10,000원, 20,000원 내다가 어느 순간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도 급등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안 아프고 아직 간병받을 일도 없지만 쌀 때 미리 가입해야지라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건 사실 젊을 때 이런 일들이 좀 적죠. 그러니까 내가 젊고 좀 건강할 때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노년기 들어갈 때쯤 돼서 내가 가입하면 가장 뭐 이용을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되면 이게 가장 좋지만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뭐 소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국가 전체를 봤을 때 다수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월 막 300, 500 내면 가정이 붕괴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정부도 심각성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지옥을 벗어나나 뭐 7월부터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간호사나 뭐 이렇게 요양보호사, 뭐 간호조무사 분들이 사실상 이 케어를 같이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대폭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간병인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 가지고 간병인을 쓰는 거 그 비용이 많이 낮아지거나 뭐 안 들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부담이 뭐 11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이 한 2만 원 정도로 뭐 줄어드는데 물론 이게 뭐 1대1 케어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그러니까 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려면 간호 인력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인력을 구하는 건 또 별개의 얘기인 거죠. 어쨌든 정부도 심각성을 알아서 조금씩 지금 혜택을 좀 늘리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뭐 무너질 정도의 비용이 드는 그 무언가들은 사실 국가가 그런 것들을 케어를 함으로써 이게 국가도 일종의 보험이잖아요. 보험을 국가가 운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걷어놓고 잘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뭐 희귀약 같은 거죠. 희귀병에 대한 약 같은 거 뭐 약 하나가 막 몇백만 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누구나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보장한다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다 돈이죠.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이 남이 세금 내는 거는 항상 오케이지만 내가 세금 내는 건 결사반대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연말정산 때 돈을 못 돌려받으면 되게 억울해하고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뭔가 이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는다에 대해서 동의를 과연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게 현실적인 거는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도 막 적자나고 하는 게 감기 같은 거 있죠. 뭐 감기 같은 건 사실 집에서 그냥 약 먹고 좀 잠 자고 하면 되는데 조금 아프면은 다 병원 가고 그리고 여기서 잘 못하니까 또 다른 병원 가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의료 쇼핑 같은 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중증이나 고비용 이런 것들은 지원을 또 못 해줘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약간 악순환인데
평소에 병원을 자주 가는 것들을 사실은 막아야 되고 정말 아프고 죽을 병인 것들은 국가가 케어를 해주는 식으로 해야 국민 전체한테는 좋은 건데 지금 이미 풀어져 있는데 이미 뭐 지금 뭐 의료 쇼핑하고 뭐 가서 그냥 심심하면 도수 치료 받고 뭐 전기 치료 받고 뭐 침 맞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분들한테 당장 가지 말라 그러면은 나 너 안 찍는다 하는 이 표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중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국가가 뭘 해주지 못한다면 결국에 본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했던 노후 돌봄보다도 사실 지금 노후 대비도 안 돼 있단 말이죠. 이 손주 용돈 주면서 살려면은 월 한 370만 원은 벌어야 된다. 통계 조사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그래도 한 370만 원 정도는 벌어야지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이 노후 돌봄 비용은 또 추가잖아요. 이거는 생활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까지 따지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건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항상 우리 영상에서는 뭐 저축 열심히 해라. 뭐 이거 제가 유튜브 한 지가 지금 벌써 10년인데 10년 전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저축 많이 해야 되고 잘 저축한 거 잘 불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노후 대비, 뭐 노후 돌봄 이런 것들은 내 자산, 내 어떤 경제력을 늘려가지고 스스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이 50% 저축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은퇴 후 살아가는 기간이 워낙 늘어났어요. 그냥 경제 활동도 한 30년 하는데 은퇴한 이후도 한 30년 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순 계산하면 내가 요때 버는 돈의 한 50%는 저축을 해놔야 이걸로 은퇴하고 어떻게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50% 저축이라는 건 아주 어떤 기본 중에 기본?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저축 조금 적게 하고 은퇴를 안 하고 일을 더 많이 하겠다. 막 60대, 70대, 80대까지도 일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누가 시켜줘야 하는 거죠. 노인이 되면 될수록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가려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저축해가지고 이걸 잘 불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투자를 무조건 하라가 아니라 투자를 안 하면 어떤 대안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저축 50%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돈을 그냥 투자 안 하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내 노후 대비가 되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노후 돌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투자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돈을 많이 불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먼저 하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저축부터 하는 거죠. 우선 모아놔야 이게 뭐 불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투자를 한다고 다 돈 버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투자해서 뭐 주식 샀다가 집 샀다가 돈 뭐 다 떨어지고 뭐 그러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보험 드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아니 보험사에서는 나한테 확실하게 돈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보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보험사들의 어떤 그런 영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험료를 내는 거에 상당 부분이 해지, 이 보험을 해지를 해가지고 위약금을 걷는 거 있죠.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5년 내 절반이 해지를 해요. 그러니까 보험을 유지하는 유지율이 되게 낮습니다. 보면 다 40% 막 이러잖아요. 61회 차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 안 되는 거야. 보통 이제 13회 차, 그러니까 1년 이상 유지하는 게 한 7, 80%밖에 안 됩니다. 보통은 보험을 들어요. 그 다음에 보험이 이제 매달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 월급이 줄어드는 개념인 거죠. 어찌 보면. 그럼 내가 뭐 아프면 다행인데 안 아프고 그냥 1년 살고 2년 살면은 계속 소득이 줄어들죠. 근데 보통 이제 소비는 늘어납니다. 한 4년, 5년쯤 되면은 와, 이거 못 하겠는데? 못 내겠는데?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세게 들었지? 내가 왜 보험을 한 2, 30만 원 들었지? 나 지금 5만 원도 없는데? 하면서 깨는 거야. 뭐 집을 사거나 뭐 하면서 뭐 차를 바꾸거나 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죠. 애를 학교를 보내거나 하면서 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년 이상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보험을 또 한 2, 30년 유지를 해주면 또 되는데 안 되는 분들도 많은 거죠. 결국에 남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가 정답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한테 좀 의지하겠다. 뭐 보험을 들어놓으면 되죠. 아니면 뭐 그냥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서 살면 되죠라고 하지만 사실 뭐 직장이라는 것도 내가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보험을 들었다가 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결국에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놓지 않은 순간 남이 나를 못 도와주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되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최소한 한 50% 정도는 저축해 보려고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내가 못하고 있다라면은 도대체 나는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후 돌봄, 뭐 노후 대비 이런 것들이 마냥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을 뭐 내가 케어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또 아프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돈이 있어야지 뭐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